안녕하세요. 2025년 11월 16일 화요일입니다. 화요일. 오늘은 예상대로 제가 이제 저번 주부터 경고를 했듯이 이제 엔트레이드, 그러니까 일본의 금리 인상이죠, 결국. 일본의 금리 인상이 0.25% 정도 올려서 0.75% 정도를 지금 요번에 18일에서 19일 사이에, 그죠? 어, 요때 이제 결정을 하게 됩니다. 일본에서. 그래서 이제 18일이면은 우리나라 목요일이죠, 목요일. 그죠? 예. 그래서 이 영향권에 이제 들어갔죠. 그죠? 내일은 조정이 더 심할 확률이 높습니다. 내일까지는 최소한 조정이 심하고요. 대려 이 뭐 목요일 늦어져도 금요일쯤에는 좀 반등이 나오는 종목이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좀 길게 봤을 때는 목요일까지는 좀 조정이 예상이 돼요. 예, 어쨌든 빠르면 뭐 내일 조정이 끝나는 종목도 나오겠지만 어쨌든 오늘 빠지는 거 봐서는 뭐 한 이틀 정도는 최소한 이틀 정도는 조심해야 된다. 뭐 그렇다고 조심해야 될 게 뭐 미리 뭐 어제 같은 경우 뭐 정리할 사람들은 정리를 했어야 되고 안 할 사람들은 이젠 그냥 가져갈 수밖에 없죠. 저 역시도 뭐 오늘 아무것도 안 했어요. 그냥 좀 답답하기만 하고 뭐 그냥 글만 게시판에 쓰고 뭐 그랬는데 그래서 이제 빨리 방송을 해드리는 이유는 뭐 방송할 내용이 그렇게 많지도 않고 또 종목 좀 보고 그러면 될 것 같고 계속 강조하지만 지금 분위기 상으로도 환율이 지금 계속 올라가고 있다는 거. 환율이 우선 1,500원 정도가 올라가면 쇼크가 한번 일어날 것 같아요. 네, 쇼크가 한번 일어날 것 같아요. 이런 것도 대비를 하셔야 돼요. 어쩔 수 없습니다. 이제 차라리 1,500원을 찍어서 1,500원대에서 계속 그냥 뭐 한 뭐 두세 달, 뭐 한 석 달이든 왔다 갔다 하면 예, 그러면은 되려 증시가 더 안정되겠죠. 물론 일정 부분 어떤 부분에서는 골마 터지겠지만 증시 차원으로 봤을 때는 차라리 1,500원을 저기 1,500원에 안착해서 지금 이 기세를 계속 뭐 막고 있죠, 정부에서. 근데 이게 과연 뭐 언제까지 가겠습니까? 결국 1,500원대에서 뭐 환율이 거기서 이제 안착이 되면 우선은 증시는 좀 안정이 될 것 같아요, 되려. 그리고 뭐 달러 인덱스가 계속 빠지고 있는데 증시가 우리나라 환율이 계속 오른다는 거, 원 달러 환율이 오른다는 거는 좋은 현상은 아니다. 계속 강조하고 있고요. 오늘은 좀 시황을 좀 봐드릴게요. 네, 오늘은 좀 시황을 조금만 보죠. 자, 우선은 이렇게 줄을 한번 가보십시오. 줄을 이렇게 가보면 자, 이 코스피예요, 코스피. 자, 코스피가 최고가 4,226포인트 요거를 찍고선 요거를 계속 일정한 기울기로 때려맞고 있죠. 때려맞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요. 또 요렇게 밑에를 좀 보면은 밑에도 대충 요런 기울기가 나오죠. 자, 그러면 우리가 예상할 수 있는 요번 하락의 끝은 어디죠? 예, 여기까지죠. 그죠? 예, 여기까지예요. 그렇습니다. 우선 이 밴더를 왔다 갔다 하겠죠. 예. 제일 좋은 모습은 어쨌든 간에 이 밴더를 좀 이런 식으로 계속 이렇게 왔다 갔다 하다가 이렇게 갔다가 뭐 이런 식으로 했다가 이런 식으로 여기 뚫어버리는 거죠. 상단을. 이렇게 가는 이 상단을 뚫어버리는 겁니다. 어쨌든 간에 지금은 이런 하방, 약간 기울기가 기울어진 이 하방 밴더에 갇혀 있다. 코스피는. 그러면서 코스피가 계속 이 고점을 못 뚫기 때문에 계속 어쨌든 이렇게 계속 이런 식으로 일정 밴더에 갇혀서 상방과 하방이 갇혀 있다는 거. 여기에서 제일 좋은 거는 상단에서 팔고 하단에서 사는 거죠. 그죠? 그게 어떻게 보면 수익이 더 좋을 수도 있고 아니면 저는 그냥 뭐 가치나 이런 거 보고 재료가 좀 뭐 계속 가져갈 수 있다 싶으면 좀 장기적으로 가져가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제 스타일을 강요하지는 않습니다. 자, 코스피는 약간 하방 기울기로 밴더에 갇혀 있다, 갇혀 있다. 자, 그래서 지금은 뭐다? 더 빠진다, 더 빠진다, 더 빠진다. 자, 그래서 내일도 각오하시라. 내일도 각오하시라. 모레까지도 각오할 수도 있다. 네, 더 빠집니다. 예. 코스피도 한번 보죠. 아, 코스닥도 한번 보죠. 코스닥. 자, 코스닥 차트 한번 보죠. 자, 코스닥은 그나마 상단을 이렇게 했다가 여기서 상단을 좀 뚫었어요. 그래서 코스닥은 어, 그나마 좀 이렇게 상단을 뚫고 가고 있습니다. 그죠? 어쨌든 수렴을 할 수도 있습니다. 수렴. 어쨌든 수렴을 할 수도 있어요. 수렴. 이렇게 수렴도 할 수 있고요. 어쨌든 간에 코스닥이 차트는 좀 나아요. 하단 수렴도 아니고. 그렇죠? 그렇지만 이제 월봉으로 봤을 때는 조금 코스, 코스닥이 그렇게 낮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우선은 요걸 뚫어야 됩니다. 요걸 뚫어야 돼요. 아직 못 뚫었어요. 요걸 뚫어야 됩니다. 요걸 뚫고, 또 힘을 모아서, 그 다음에 요거 좀 뚫고, 이래야 돼요. 지금 코스피는 어쨌든 이 최고가를 한번 뚫어서 새로운 최고가를 만들고 이렇게 빠지는 거고, 코스닥은 이 2021년에 만들어진, 6월 달에 만들어진 고점을 못 뚫고, 지금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코스닥이 더 약세예요, 약세. 길게 봤을 땐. 어쨌든 그렇지만 단기적으로 코스닥은 계속 강조하지만 일봉이 상승을 하고 있다. 상승을 하고 있죠. 고점이 계속 올라가면서. 그죠? 상승을 하고 있어요. 예.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코스닥이 더 낫다. 추세적으로는 코스피가 더 낫지만 긴 추세로. 자, 이렇게 됐고요. 그럼 앞으로 코스피가 더 조정이 심하겠다. 코스닥보다. 그렇죠? 코스닥은 그래도 상단으로 또 다시, 물론 요번 파동은 이렇게 하방으로 여기까지 빠지겠지만, 빠지면 다시 상단으로 가겠죠. 그죠? 물론, 코스닥도 다 하방으로 지금 뚫려 있어요. 하방으로. 그래서 요번 주 조심해야 된다. 결론은 요번 주는 주가가 일본의 금리 인상으로 안 좋다. 이게 시황이고요. 그쵸? 하방으로 다 열려 있으니까. 그죠? 코스피, 코스닥. 그 다음에 우리가 알아야 될 거는, 자, 일본의 이 대출금리 있죠? 대출금리. 일본의 이 대출금리가 대체로 0.3에서 0.6% 정도가 됩니다. 얘네도 아파트가 비싸고 그래서 주담대 같은 걸 해야 되잖아요. 그랬을 때 대출금리가 이 정도가 형성이 돼요. 이게 거의 제로금리였을 때고, 이제는 금리가 지금 이제 0.5%까지 올라온 거예요. 기준금리가. 그 다음에 요번에 이제 18일 날, 18일 날이나 19일 날 0.75%로 올리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제 문제가 뭐냐면, 자, 2027년까지 예상되는 금리가 1.5%입니다. 근데 1.5%지만, 뭐, 좀 올라가는 사람들은 한 2%까지도 되겠죠. 그죠? 한 이 정도는 되겠죠. 자, 문제가 뭐냐면, 자, 0.3에서 0.4, 0.5. 그리고 또 0.5는, 대출을 0.5%로 받으면서 3대 질병을 보장해주는 특약을 놓는 거예요. 그 다음에 0.6은 8대 질병 보장을 특약을 놓줘요. 그래서 이 보험의 그러한 특약같이 이렇게 대출에다가 그게 같이 이렇게 섞여 있는 그런 대출이에요. 그래서 그런 생명보험 같은 그런 게 이제 특약으로 들어있다. 특이하게 일본의 대출은. 자, 근데 이제 뭐 1.5 정도만 봅시다. 1.5로 보면 자, 0.3% 받은 사람은 3, 5, 15, 5배가 상승하는 거예요. 5배. 대출 금리가. 그죠? 자, 0.6인 사람은 거의 한 3배 정도, 3배가 좀 안 되는데 어쨌든 한 3배 정도가 상승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가 문제냐면 뭐 1.5가 이 기준금리 1.5가 뭐 별게 아닌 것 같지만 얘네들이 받았던 이 대출금리가 원체 싸죠. 그리고 기준금리가 1.5가 된다면 대출금리는 최소한 뭐 2%나 뭐
뭐 위로 갈 수도 있고 뭐 그런 위치입니다. 어쨌든 간에 한 11,000원에서 1,500원, 1,500원에서 11,000원 사이에서 단기적인 고점이 형성된다. 좀 위더스 제약은 제가 보는 견해는 그렇고요. 계속 날아갈 것 같으신 분들은 뭐 계속 갖고 계십시오. 물론 뭐 위더스 제약이 새로운 아이템으로 뭔가 딴 사업을 한다면 뭐 여기서도 뭐 충분히 뭐 갈 수가 있지만 그건 모르겠습니다. 제가 보기엔 뭐 제가 회사 관계자도 아니고 그런 거는 모르겠고 딱 현실을 봤을 때는 11,000원 정도, 그 정도가 고점이다. 예, 위더스 제약이었습니다. JW 신약도 뭐 탈모 치료제가 있죠. 그래서 오늘 상한가를 갔다가 깨졌죠. 예, 그만큼 뭐 탈모 치료제로 해서 매출이 막 발생하고 그런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이제 일봉상에는 얘네가 오늘 대통령이 얘기할 걸 알았는지 도지를 만들었죠. 바닥 도지 이후에 거의 상한가 갔다 빠졌죠. 그렇습니다. 다시 흘러를 확률이 높습니다. 흘러를 확률이 높아. 그렇습니다. 그렇죠? 얘도 흘러를 확률이 좀 높죠. 주봉, 월봉. 그죠? 월봉은 요번 달에 사실은 애매한 구간이네요. 여기까지도 잘하면 여기까지도 2,500원까지도 갈 수 있네. 잘하면 여기 찍고 빠질 수도 있는 자리예요. 어쨌든 간에 뭐 이 차트는 이런 차트들은 좀 시간이 필요합니다. 찍었다가 또 흘러내리는 확률이 높아요. 흘러내렸다가 또 이제 이런 식으로 좀 가서 왜 그러냐면 이 바닥에서 이 뭔가 이 기간 조정이랄까? 이 구간이 너무 짧죠. 그래서 옆으로 밀어야 됩니다. 요번에 들어주고 밀어야 돼. 요번에 한 2,500원 찍고 나면 좀 빠지면서 옆으로 횡보를 한 두세 달, 최소한 두세 달은 해야지만 힘이 또 모이겠죠. 네, 그래서 단기적인 상승으로 보입니다. JW 신약. 내일 또 가도 단기적이죠. JW 신약이었습니다. 자, 아직까지 탈모 치료제가 보험 등재가 된 게 아니고, 이제 보험 등재에 대한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추후에 뭐 그게 시간이 걸리겠죠. 그죠? 뭔가 업무적으로. 그죠? 그래서 지금은 단기적인 시세로 끝날 수밖에 없다. 샤페로는 대표적인 원형 탈모 치료제를 지금 개발하고 있습니다. 기술 이전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그래서 얘 역시도 좀 시세가 왔죠. 원형 탈모도 탈모죠. 그랬다 쭉 빠졌죠. 근데 얘 같은 경우는 내일 대략 한번 좀 뭐 큰 상승이 나올 수 있어요. 차트를 보시면 내일 같은 경우 아니면 뭐 그 다음 날이라도 이 윗꼬리를 메우면서 좀 상승을 좀 할 수 있는 위치예요. 그죠? 대략 얘를 한번 종가 매수해보라고 제가 얘기했던 이유도 내일 갈 수 있는 차트입니다. 내일 거래량이 좀 일어나면 샤페론이 내려갈 수 있죠. 자, 그러면서 얘는 지금 기술 이전을 추진 중이고 뭐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좀 시세를 좀 더 줄 수 있는 위치는 얘라고 저는 봐요. 얘라고. 그래서 뭐 좀 시세가 나올 수도 있는 위치다. 그렇게 봅니다. 예. 어쨌든 내일 뭐 단기적으로 내일 뭐 한 상한가 근처나 뭐 한 20% 상승하면 던지셔도 되고요. 종가에 매수하신 분이 있다면 아니면 시세가 좀 뭐 한 2, 3일 더 갈 수도 있는 위치예요. 그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판단해 보십시오. 그렇죠? 네, 월봉을 한번 보시면 그렇죠. 되려 이런 주식들은 이렇게 바닥을 좀 그래도 이렇게 다진 게 그래도 아까 그 봤던 JW 신약보다는 얘가 더 길죠. 한 1년 반 정도 좀 못되게 했는데 이런 종목은 뭐 여기서 좀 몇 달, 요번 달에 이렇게 관통, 5일선 관통하고 다음 달에 좀 올렸다가 요런 선까지 이제 뚫었다가 좀 빠지면서 또 다시 이렇게 옆으로 밀고 뭐 이런 식으로 추세를 다시 이어가면 돼요. 샤페론 기술 이전되는 게 가장 좋겠죠. 기술 이전. 기술 이전 되면은 뭐 엄청 가겠죠. 그죠? 그래서 이제 지금 같을 때 이럴 때 한번 이렇게 벌크업을 하고 한 기술 이전이 뭐 한 두세 달 후에 뭐 된다면 차트 만들면 좋죠. 그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차트를 만들 확률이 높다. 이런 식으로 갔다가 다시 이렇게 갔다가 또 좀 빠졌다가 이런 식으로 이제 벌크업이 돼서 이렇게 그죠?
어쨌든 기술이전이 된다면은 우선은 요 만원, 요 U자형 패턴을 만들 확률이 높습니다. 예, 샤페론이에요. 샤페론. 자, 오늘은 올릴 게 없으니까 이런 바이오주들을 좀 많이 올린 거예요. 그것도 뭐 많이 올린 것도 아니지만 종목들을. 자, 샤페론이 오늘 상한가 가는 줄 알았습니다. 못 갔죠? 자, 사이토젠. 자, 사이토젠은 제가 계속 얘기했지만 여기를 뚫으면서 이제 시세가 형성되는 거죠. 이렇게 박스권으로 그려주면 요 박스권에서 굉장히 오래 있었던 겁니다. 요 박스권. 그죠? 요 박스권 뚫고는 계속 고점이 이렇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그죠? 예, 이제 계속 여기서 뭐 좀 뺐다가 올렸다 하면서 계속 5일선 끌고 올라갈 확률이 높아요. 자, 그러면서 월봉상 제가 얘기 드렸지만 여기서 보시면은 자, 여기서 이렇게 대롱 관통 뚫었다가 다시 5일선 찍고 요거 맞고 때려 맞았죠. 그죠? 되려 그래서 얘는 요번 달에도 뭐 윗꼬리에 따라서 조금 더 갈 수도 있지만 이 다음 달에 이 구간을 갈 확률이 높습니다. 13,000원까지. 다음 달이 더 시세가 많이 나오겠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얘 시세는 얘가 이렇게 둥글게 빠졌기 때문에 뭐 많이 가면 여기까지도 갈 수 있어요. 근데 다음 달에 다 가는 건 아니고 뭐 잘라서 이런 식으로 또 갈 수도 있고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어쨌든 다음 달부터 더 기대가 돼요. 더 기대가. 예, 사이토젠 그죠? 좋은 게 나오나 봐요. 실적도 좋아지고 있습니다. 사이토젠 시총도 요거밖에 안 돼요. 얘 역시도 뭐 바이오 관련돼서 뭐 그런 거죠. SPG는 오늘 그래도 좀 상승을 했어요. SPG는 그죠? KRX로 보면 거의 4% 정도 상승했죠. 로봇주들이 오늘 개폭락했는데 SPG는 상승을 꾸준히 했고 자, SPG가 이제 2조를 가고 있습니다. 자, 3천억에서 4천억대 봤는데요. 벌써 2조까지 올라왔습니다. 그죠? 얘는 바닥을 잘 다지면서 올라오고 있어요. 그죠? 5일선 끌고 올라가면서 제일 무서운 게 요런 패턴입니다. 요런 패턴. 자, 여기서 이제 1단계, 2단계 상승을 한 거죠. 여기서 자, 1단계 상승을 하고요. 요 박스권에서 2단계 오랫동안 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구간은 뭐죠? 계속 5일선 끌고 올라가면서 시총을 늘리죠. SPG가 우리나라 감속기 못 만드는 게 없고 감속기는 최고죠. 그러면서 이제 로봇 여러 가지 회사와 협업들 하고 대기업과 빅테크들과 자 그러면서 벌크업을 하고 있습니다. 얘는 성장주예요. 물론 이 감속기나 이 액추에이터 회사, 로봇 회사 중에 뭐 10조가 돼도 적자, 4조가 돼도 적자예요. 근데 SPG는 적자는 아니고 그래도 흑자 회사예요. 흑자 회사. 네, 그렇죠? 로봇 실적이 많이 나오죠. 이런 주식은 충분히 한 4조까지 보는 것 같아요. 4조까지. 아직 이 장대 양봉들이 안 나왔어요. 그래서 4조나 5조까지도 보는 거죠. 그렇죠? 자, SPG 축하드립니다. 이 주식도 제가 작년에 엄청 얘기할 때가 시총이 3천억이었어요. 3천억. 자, SPG. 자, 어쨌든 뭐 누군가는 이걸 끝까지 갖고 가신 분이 있겠죠. 예,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쨌든 제가 그때 한동안 한 6개월 정도 SPG, 뉴로메카, 그 다음에 또 뭐 한 두 종목 정도를 꾸준히 로봇줄 얘기했죠. 근데 이제 갑니다. 이제. 자, SPG 축하드려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제형 솔루텍 있습니다. 제형 솔루텍. 자, 제형 솔루텍 있어요. 자, 제형 솔루텍 초소형 감속기, 이 손가락 마디 들어가는 그런 이제 액추에이터, 그런 거를 하면서 지금 계속 조정을 줬다가 지금 계속 5일선 끌고 가고 있죠. 어쨌든 이렇게 5일선을 끌고 가는 주식들이 잘 갑니다. 그죠? 5일선과 이격이 벌어지면 또 붙고, 보시면 이렇게 좀 떨어지면 또 누르고 또 눌렀다가 또 밑에서 또 끌어올리고 이러면서 계속 가는 거예요. 이 주식의 끝은 이런 장대 양봉이 나와야 돼요. 이 5일선과 이격을 벌이면서 5일선이 여기 가고 있는데 막 이런 데서 막 장대 양봉이 나오고 이게 끝인 거야. 그렇죠? 예, 더 갑니다. 자, 제형 솔루텍도 싸다. 3,500원밖에 안 돼요. 자, 얘 나름대로 기술력이 있고 또 빅테크와의 협업 이런 게 있기 때문에 1조부터 천천히 1조까지 무난히 간다. 자, 제형 솔루텍. 제가 이 제형 솔루텍은 이제 900원대부터 얘기했어요. 900원. 자, 900원대부터 얘기했는데 꾸준히 올라갔습니다. 그죠?
오래 보유한 사람이 돈을 먹는 거죠. 그다음에 DIC는 오늘 많이 무너졌어요. 자, DIC는 단순한 거죠. 5일선과 이격이 여기서 끝났죠, 어제. 그래서 여기 이격이 벌어지니까 그냥 눌러버린 거예요. 조정이 나올 자리에서 또 시황까지 안 좋으니까 그냥 팍 눌러버린 거죠. 원래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하루 이틀 뭐 누르고 이렇게 가는데 얘 역시도 보시면은 요렇게 박스권을 벗어난 다음에 이제는 뭐죠? 5일선을 계속 이렇게 끌어들이면서 이렇게 가려고 해요. 똑같죠? SPG처럼 갈 겁니다. 자, 그러면 내일은 하회할 수도 있겠죠, 지금. 이제 오늘 이렇게 밀어버리면서 뭐랄까 매수세를 죽여버린 거죠. 그럼 내일은 또 뭐 여기서 이렇게 살짝 올려서 이렇게 끝나면 되겠죠, 그죠? 또 이렇게 가고, 그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이 저는 뭐 저 역시도 이제 9,000원 정도에 이제 보유를 했는데 물론 이제 7,000원에 6,900원 뭐 7,000원에 산 분도 있고, 그죠? 저처럼 9,000원이나 뭐 만 원대 산 사람도 있어요. 근데 이제 최근에 산 분들은 오늘 이렇게 빠졌으면 좀 물렸겠죠. 그죠? 물론 저도 이제 수익이 난 상태에서 이만큼 빠지니까 기분이 안 좋죠. 좀 그래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근데 어쨌든 이런 주식을 뭐 제형솔루션이 됐든 SPD가 됐든 DIC가 됐든 로버츠 성장주라고 그랬어요. 성장주기 때문에 이런 성장주들은 뭐랄까 실적이 적자라도 막 가는데 DIC는 적자도 아닙니다. 그죠? 그리고 여러 가지 사업들이 언제 몰려있다? 2026년에 몰려있다. 계속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2026년에는 주가를 많이 올릴 거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뭐 가져가는 거죠. 어쨌든 뭐 최근에 산 분들은 뭐 좀 물릴 수도 있겠어요. 근데 저는 그래서 주식들을 웬만하면 이런 데나 이런 데서 얘기를 많이 하죠. 이런 데. 그죠? 예. 오늘은 사란 얘기는 안 했죠. 그죠? 종가에 내일 오일선 깨면 사셔도 돼요. 사셔도 됩니다. DIC 그냥 뭐 지켜봐야죠. 지켜봐야죠. 신약 관련주 큐러셀도 5만 원 찍고 계속 빠지고 있습니다. 그죠? 5만 원 찍고 계속 빠지고 있어요. 이제 5일선을 하회할 수도 있죠. 이렇게 이제 기울기를 항상 만들면서 빠집니다. 빠질 때도. 이때도 이렇게 기울기를 만들죠. 이렇게. 자, 그래서 이제 한번 지켜보죠. 예, 뭐 저는 뭐 얼추 이제 뭐 좀 더 가면 7천억입니다. 7천억. 그죠? 요것도 이제 3만 9,800원인가? 하여튼 그 정도 거의 4만 원대에 매수를 했죠. 이거는 뭐 3만 원대, 2만 8천 원대 매수한 분도 있고 3만 원대. 저처럼 뭐 4만이나 뭐 그렇죠? 예, 그래서 지금도 다 수익이 나 있죠. 수익이 나 있는 상태에서 물렸는데 그래도 오늘 빠지니까 기분은 안 좋지만 나중에 뭐 큰 상승을 바라보고 그냥 기다려야죠. 그죠? 네, 그렇죠. 그런 거예요. 자, 또 딴 거 보죠. 자, 아이윈을 보겠습니다. 아이윈. 자, 아이윈이 종가에 눌렀네, 많이. 우선은 아이윈도 어쨌든 간에 여기서 봉이 더 길어졌으면 좋았죠. 그다음에 요 선을 회복해서 굉장히 긍정적이었는데 밀렸죠. 예. 사실은 바로 이렇게 회복하면 좋고요. 회복을 못해도 앞산을 만들고 또다시 이제 쌍바닥을 만들고 갈 수도 있습니다. 예, 그죠? 하여튼 뭐 기다려보죠. 뭐 얘도 뭐 재료가 있으니까 그렇죠. 그리고 아이온 플러스는 너무 많이 빠졌는데요. 아이윈이 아이온 플러스를 팔았어요. 양도했습니다. 예, 그래서 1월 며칠 날 그 190 얼마인가 뭐 미리 뭐 한 30 몇 억 받고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리고 또 아이온 플러스는 오늘 더 많이 빠진 게 전환사채를 발행했죠. 전환사채. 자, 아이윈은 뭐 그래서 뭐 특별히 오늘 같은 날 이 정도 빠진 건 뭐 양호하다고 보고요. 아이윈 플러스 한번 볼게요. 자, 아이윈 플러스가 있습니다. 아이윈 플러스가 오늘 갈 자리에서 물론 너무 많이 빠지긴 했는데 그동안 상승분을 거의 다 뺐는데 그렇다고 해도 뭔가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 차트가 죽는 차트는 아니에요.
이게 지금 내일이라도 또 5일선 타면 돼요. 그래서 지금 아이온 플러스가 이제 새로운 주인한테 지금 넘어가게 양도가 되죠. 아이윈의 자회사가 아이온 플러스인데 얘가 이제 양도를 했죠. 그러면서 아이온 플러스는 또 60억 정도인가 뭐 전환사채인가 그걸 발행을 또 했어요. 뭔가 계속 이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전환사채를 근데 또 천 얼마에 했죠? 굉장히 싸게 했습니다. 싸게. 싸게 했어요. 싸게. 전환사채 발행. 그죠? 여기 나오죠. 아이온 플러스 3년 만에 경영권 매각 RN2테크 품으로 아이윈 장복가액 및 또는 금액의 지분 매각 RN2 테크놀로지 경영권 불안 속 M&A 추진. 그죠? 그래서 이 아이윈 플러스가 RN2 테크놀로지로 바뀔 전망이다. 그죠? 2020년 폴라리스 그룹부터 매각된 지 3년 만에 또다시 경영권이 변경된 셈. 아이언의 지분 매각 과정에 투자 손실이 불가피하게 됐다. 그래서 뭐 이렇게 인수 주체는 IN2 테크놀로지와 MJPC 투자조합 1과 MH조합 등 세 군데다. 아, 이것도 뭔가가 이루어지네요. 이게 경영권 변경이 진행. 근데 왜 장부가를 밑도는 가격에 팔았을까? 아이온 플러스의 장부가가 403억인데 403억을 166억에 RN2 테크놀로지 역시 잦은 경영권 변경으로 우려를 낳고 있다. 경영권 불안이 있는 회사가 타회수 인수 추진에 나서고 있다는 점을 두고 의문부호가 달리는 대목이다. 아, 이게 뭐 한탕 해먹고 가려고 그러는 것 같고 그렇네요. 그래도 아이윈과 아이윈 밑에 아이윈 플러스가 있을 때가 모양새는 좋았는데 아이윈 플러스는 좀 조심해야 될 것 같아요. 이 RN2 테크가 좀 사기꾼 냄새가 많이 나는데 자꾸 뭐 잦은 뭐 변경하고 이런 애들은 뭐 하여튼 한탕 해먹고 갈 확률이 높습니다. 아이온 플러스 갖고 계신 분들은 좀 파악을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예, 별로 그렇게 내용이 좋지는 않네요. 예, 저도 이게 아이온 플러스를 좋게 봤는데 자회사 때문에. 하여튼 아이윈이 좀 뭐야 저는 아이윈을 아직도 좀 좋게 봐요. 네, 그렇습니다. 아이윈 플러스는 좀 이거 매각되면서 좀 안 좋은 애들로 RN2테크가 좀 안 좋은 회사 같은데 좀, 좀 판단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뭔가 뭐 손해가 많이 안 났다면 뭔가 좀 어쨌든 뭐좀 반등이 나올 수 있는 뭔가 이슈가 있겠죠. 재료가. 근데 그런 거 끝까지 먹으려고 하지 말고 그런 거 나올 때나 어쨌든 탈출 계획을 좀 세우는 게 낫지 않나. 제 판단은 그래요. 이거 조금 냄새가 안 좋은데. 어쨌든 뭐 일부러 기사를 이렇게 썼을 리도 없고 어쨌든 요즘에 막 이렇게 뭐 자꾸 잦은 매각에 뭐 M&A 어쩌고 막 이렇게 하고 자꾸 상폐시킨 애들이랑 연결되면 끝이 안 좋아요. 예, 그래서 아이 플러스는 신중히 매도를 고려해 보십시오. 예, 손실 안 나는 방향으로 해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아이윈 플러스를 장부가에 거의 한 200억 이상 손해를 보면서 급하게 판 거는 아이온 플러스에 뭔가 좀 문제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도 들어요. 그래서 뭔가 땡처리하면서 한번 헤쳐 먹으려고 걔네들이 들어온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아이위는 뭐 그런 대로 저는 뭐 아직도 좋게 보는데 아이위 플러스는 좀 새로 들어온 저기 모 회사가 좀 그런 것 같아서 조심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제 사견이에요. 항상 저렇게 뭐 복잡하고 막 이렇게 상폐시켜보고 뭐 그러고 넘어온 애들이 그러면 끝이 안 좋아요. 정말 제가 주식하면서 느낀 건데 끝이 안 좋아요. 저런 애들이 손 타기 시작하면. 자, 원품물산 한번 보죠.
네, 시그널이 좀 나오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네, 시그널이. 참 이 주식이 해먹기가 좋은 주식인데 이 시총도 작고 가격도 싸고 그런데 중요한 건 이걸 타야 돼요. 이걸 타서 여기서 좀 지지가 나온 다음에 들어가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같은 날 또 안 빠진 거 보고 또 조금 보면 가격도 싸고 중요한 건 또 월봉상에 또 횡보를 오래 했다는 거예요. 이런 게 메리트죠, 이런 게. 그죠? 이렇게 횡보를 많이 해줘야 돼요. 가격 조정, 기간 조정이 2년 반, 거의 3년이 다 돼가면 뭔가 한번 이렇게 해먹고 빠질 확률이 높다. 심하면 막 이런 식으로도 갈 수 있다. 그렇죠? 그 끼는 있죠, 끼는 있어. 음. 왜 끼가 있냐면 이걸 좀 크게 보시면 이해가 돼요. 이렇게 크게 보시면은 이해가 됩니다. 그죠? 지금 이제 엄밀히 따지면 이제 이 구간을 하는 거기 때문에 15,000원에서 5,000원을 500원까지 뺐는데 500원에서 3년 동안 행보시켰다. 이건 이제 기간 조정과 가격 조정을 같이 한 거고 기간 조정 이제 한번 해먹을 만하다. 그죠? 그렇습니다. 근데 움직임이 없으면 들어가면 안 돼요. 자, 또 보죠. 자, 3빌리언이 있습니다. 3빌리언. 자, 3빌리언 한번 보죠. 얘도 보시면은 똑같아요. 지금 나온 주식들이랑. 얘는 근데 보시면은 박스권은 안 만들고 지속적인 상승을 해왔다는 거죠. 기울기 이제 꺾었죠. 얘가 남은 거는 조만간 이제 막 이런 식으로 뭐 쫙쫙쫙 그냥 기울기 세우면서 5일선과 이격도 벌어지고 그죠? 이 구간이 남은 겁니다. 이 구간. 그죠? 3빌리언스 뭐 의료 AI면서 뭐 기술 이전도 있고 뭐 그렇죠. 근데 차트가 분출만 남았어. 분출. 이제 힘이 모여서 제가 봤을 땐 뭐 여기 어디서 뭐 이렇게 더 꺾어도 좋고 어쩌다 이러다가 힘이 모이면 이렇게 갈 것 같아요. 그래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돼서 한 이 지총을 한 1조 정도에 한번 찍으려고 하는 것 같아요. 자, 3빌리언스. 얘도 계속 상승했습니다. 제가 뭐 이때부터 얘기했던 것 같은데 뭐 계속 상승했어요. 3빌리언스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스피어가 이제 KRX 시장에서 한 4%. 나머지 종목들은 이제 뭐 다 이제 HVM부터 세트라가 이런 종목들도 어제는 상승했는데 오늘은 좀 빠졌죠. 자, 그래서 이 스피어가 그렇죠. 여기 갭을 이렇게 떼어놓고선 요걸 떼어놨네요, 만큼. 애매한데요. 근데 스피어가 시총이 5천억이 벌써 됐습니다. 특이한 차트를 그렸죠. 이렇게, 이렇게 여기서 상승을 했다가 그냥 이렇게 왜 이렇게 올려버리네. 희한하네. 근데 어쨌든 간에 뭐 얘 역시도 이제 상승은 거의 끝난 게 아닌가 생각됩니다. 이렇게 보면 상승 끝났고 사실은 이제 이런 차트가 U자형을 많이 만드는데 이렇게 돌아서 U자형을 만들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만들려는 걸 수도 있죠. 예, 이렇게 돼서 한 24,000원, 22,000원, 그죠? 자, 여기 찍고 나면은 이 우주항공 섹터가 성장주의 궤도에 오른다면 뭐 이런 데서 조금 쉬다가 이렇게 갈 수도 있습니다. 스피어도 뭐 스페이스X에 이제 납품되고 뭐 이런 거 그런 것들 스페이스X가 지금 상장 준비를 내년 하반기까지 하려고 벌써 뭐 여러 가지 뭐 이렇게 맞추고 뭐 그런 거 하죠. 내년에는 이 우주항공 이쪽 주식들도 상장주 요번에 로버츠처럼 그런 섹터에 든다면 어, 매출보다도 더 높은 그죠? 제가 지금 뭐야 그 로봇주들 시총이랑 그 흑자 적자 뭐 이런 거 보면 가관입니다, 가관. 네, 가관이에요. 우리가 잘 알고 뭐 시총이 뭐 10조가 다 되는데도 적자입니다, 적자. 10조인데. 그래서 엄청난 거품이 들어갔다고 봐야 돼요. 성장 로봇주들. 그래서 아마 로봇주가 또 조정받으면 심하게 받는 이유가 실적이 안 나오는데 성장주로 미래 가치를 이빠이 땡겨다가 주가를 올리다 보니까 너무 심하죠. 적자가 태반인데
5조, 10조 그런 거죠. 그래서 한번 빠질 때는 엄청 빠질 겁니다. 나중에 뭐 1년 후라든가 뭐 이럴 때. 로봇주는 그런 걸 염두에 두셔야 돼. 그 섹터가 무너지면 엄청 빠져야 돼. 말도 안 되는 거야. 생산도 못하고 뭐 적자인데 맨날 무슨 10조가 되고 막 바이오도 말도 안 되는 경우가 많지만 로봇주가 지금 바이오를 따라가서 성장주의 그 섹터가 완전 들어가니까 너도 나도 뭐 1조, 5조, 10조 이래요. 적자인데. 예, 좀 심한 것 같아요. 그래도 뭐 어쨌든 올리면 올리는 거죠.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제가 이제 오늘도 느끼는 거지만 이 수익이 났어요. 수익이 난 상태에서 주식을 보유해야 되는 이유가 오늘 같은 경우도 나온 거죠. 왜 그러냐면, 자, DIC를 봐도 제 9,000원에 샀지만 7,000원, 6,500원에 산 사람이 있어요. 7,000원 정도라고 하고요. 제가 9,000원에 샀고, 자, 이게 14,000원을 넘겼단 말이죠. 자, 그러다가 이제 12,300원, 어쨌든 12,000원까지 빠졌습니다. 오늘 한 11%더 빠졌으니까. 자, 이렇게 됐을 때, 자, 진입 시점이 여기 있는 사람은 수익이 나도 엄청 낮겠죠. 그 대신 보유 기간은 얘가 제일 길겠죠. 보유 기간은. 그죠? 지루하겠죠. 보유 피로가 느끼지만 보유 피로를 이겨내면서 이 주식이 상승할 것 같으면 가져가면 좋은 게 이런 데서 막 12%막 이렇게 빠졌어도 쭉 빠졌어도 이런 애들 이 7,000원대 산 사람은 마음이 편해요. 편해. 던질 거 아니고 나중에 또 가겠다 생각하니까 편하죠. 9,000원인 사람도 편하지만 좀 짜증나는데 그럴 수 있죠. 우선 뭐 12,000원 근처나 뭐 이때 산 사람들은 시간은 얼마 안 돼서 보유 필요는 없는 대신에 불안하죠. 불안해. 요 근처에서 산 사람들은 불안합니다. 불안해. 더 빠질까 봐. 물리잖아요. 그죠? 물리거나 이제 본전이나 물렸을 텐데. 그래서 주식이 지금 이 장세는 뭐 어쨌든 간에 뭐 바이오가 됐던 뭐 로봇이 됐던 성장주든 뭐 이런 섹터에 있을 때 그래도 최소한 어느 정도 밑에서 사야 돼. 밑에서. 그래서 수익이 뭐 중간에 사도 좋은데 수익이 난 상태에서 조금 오래 가져가야 돼. 오래. 수익이 난 상태에서. 그래야지만 이렇게 막 엄청 흔들죠. 이러한 거를 견디고 좀 더 나은 그러니까 큰 수익을 먹을 수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추세가 살아있고 그렇다면 다음 달, 다다음 달, 또 다다음 달까지도 한눈을 팔지 말고 수익이 난 상태를 지켜야 돼요. 그래야지만 크게 먹을 수 있어요. 네, 크게 먹을 수 있어요. 그러지 않고 뭐 차트상 변곡점이 왔다고 해서 매수해서 뭐 물론 갈 수도 있지만 굉장히 불안할 수도 있다. 이렇게 갑자기 흔들어 버리면 막 10%, 막 5% 그냥 막 가져버려요. 하루나 이틀 후에. 그래서 지금 장세는 뭔가 좀 성장주가 됐든 뭐가 됐든 자기가 분석을 좀 해서 괜찮다. 이게 그렇게 생각됐을 때는 좀 최대한 뭐 저가에 사는 게 좋지만 최소한 어느 정도 저가에 사서 수익이 난 상태면 좀 오래 가져가야 된다. 오래 가져갈 때. 예. 그리고 지수가 제가 얘기하는 이 가정들은 지수가 뭐 1,400 찍고 또 빠지고 뭐 횡보하다가 최소한 1,500까지는 내년에 간다라는 가정하에 얘기를 하기 때문에 이런 구간에서 뭐 수익이 줄어들고 그러다가도 이런 구간에 가면 다시 다 복구되고 그 이상의 수익이 날 수 있다. 이런 가정하에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수가 횡보하거나 지수가 빠지는 상황에서는 이렇게 얘기하면 오랫동안 또 수익이 안 나거나 계속 뭐 그냥 별 볼 일 없이 흐를 수도 있어요. 근데 저는 지수가 어쨌든 내년에도 좀 조정받다가 5천 이상은 넘길 거라는 그런 가정하에 얘기를 하는 거기 때문에 그랬을 때는 자기가 뭐 답답한 걸 못 견딘다 이런 사람들이 아닌 이상은 수익이 나면 뭐 일부는 정리하는 것도 좋지만 나머지는 좀 길게 가져가는 게 수익이 극대화되는 그런 방법일 수밖에 없다.
어제 보니까 한 50%가 넘었더라고요, 수익이. 이제 물론 지금은 이제 40%나 될까. 하여튼 간에 그 좀 여러분들이 판단을 좀 잘하셔야 돼. 근데 또 뭐가 있냐면 미더스 제약은 어쨌든 엄청 물려있던 종목이 그나마 이제 본전 찾은 사람들이 있을 것 같고 뭐 물린 사람이 아직도 있을 텐데 주식이 흐르는 주식이나 뭐 횡보하는 주식들은 이게 무지 흘러요 지금. 그래서 어, 내년 5천 찍을 때까지 자신이 보유한 주식들이 수익을 못 낸다면 여러분들이 좀 그 이후에 좀 심각해질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지수가 그 이후에는 6천을 갈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어느 정도 선까지 가면 빠질 확률이 높죠. 시장 자체가. 그죠? 길게 봤을 때는 뭐 펀드멘탈이 뭐한 우리나라 펀드멘탈이 그렇게 좋을 거라는 생각은 저는 뭐 내년까지는 모르겠는데 그렇게까지 좋지는 않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해요. 네, 하여튼 뭐 여러분들 나름대로 판단을 잘 하시고요. 어쨌든 간에 좀 요즘에 좀 뭐 가는 섹터 이런 섹터에 있으시면 조금은 긴 텀으로 보시는 게 좋습니다. 예. 수익이 난 상태에서 최소한 한 달, 두 달, 석 달, 요런 최소한 그 정도 이상은 가져가시면 뭐 그 이상을 가져가면 뭐 템버거도 먹을 수 있는 거고, 그죠? 인생에서 주식으로 템버거 먹는 게 쉽지 않아요. 이 템버거가 얼마나 무섭냐면 1,000만 원을 샀는데 뭐 6개월이나 1년 후에 1억이 되는 거예요. 1억. 1억을 샀는데 예? 1년 후에 10억이 되는 겁니다. 굉장히 이거 엄청난 수익률이에요. 그래서 그런 거를 뭐 주식하면서 먹는 게 쉽지 않아요. 거의 힘들죠. 그러려면 나름대로 이 인내의 고통, 보유의 피로 이런 것들을 다 자기가 알아서 정화를 해야 돼요. 네, 알아서 그걸 견뎌내야죠. 네, 오늘 여기까지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어쨌든 간에 18일, 그러니까 목요일, 금요일까지는 좀 조심들을 하셔야 되는데, 뭐, 알아서 하셔야지 어떻게, 제가 여러분들 거 상황을 얼마에 매수했고 어떤 종목이 있는지도 모르고, 그걸 뭐 다 상담해 준다는 것도 이미 물은 엎질러진 거예요. 그죠? 도망갈 거였으면 벌써 월요일이나 늦어도 월요일까지 다 도망갔어야 되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였습니다. 감사합니다.